자, 알아두면 좋은 스마트폰 앱. 이번 강좌에서는 문서를 PDF로 스캔할 수 있는 앱 중에서 캠스캐너라는 앱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요, 캠스캐너를 검색하시고 그리고 설치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설치하신 후에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캠스캐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 설정을 하실 때 카메라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 허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지금 광고 화면이니까요.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서 간단하게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체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체험 3일 하고요. 자동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건너뛰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안 하시고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을 하실 때 간단하게 문서를 스캔하는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요. 이 부분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사용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요, 클라우드 공간이 되겠습니다. 캠스캐너의 클라우드 공간이라 여러분이 스캔을 하고 나시면 자, 이 공간에서 스캔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스캔 버튼, 카메라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문서를 바로 스캔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카메라 허용이 이제 또 나오네요.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허용 버튼을 누르셔야 카메라로 스캔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X로 닫으시면 되겠고요. 자, 스캔을 하실 때는요. 자, 이 상단에 보시면 프레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화면을 가로로 또는 세로로 고정해서 촬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상단에 HD는 고화질 해상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렇게 노란색 왕관이 붙어 있는 것은 고급 계정으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자, 해상도가 높으면 그만큼 메모리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해상도를 적당한 사이즈로 정하시면 되는데요.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세 점은요, 그리드라고 해서 안내선을 표시하고 쓸 것인지, 수평을 유지하면서 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데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요. 해제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던 이 점을 다시 누르시면 또 해제가 되는 거니까 이 메뉴들을 사용하실 때 자, 이 메뉴를 다시 접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촬영을 하실 때는 이 문서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엑셀 문서인지 또는 텍스트만 스캔할 것인지 등등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문서 기본 값이고요. 아이디 카드, 뭐 여권이나 신분증 촬영하실 때는 아이디 카드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책을 스캔하시거나 또는 문제집 또 스캔하시기 좋은 기능이고요. 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자,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QR코드도 스캔할 수 있는 기능.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들이기 때문에요. 이전에 설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새로 업데이트를 하셔야만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저희는 문서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엑셀이라든가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고급 계정이라고 해서 결제를 하고 쓰시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문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스캔이 되는데요. 자, 이때 그 찍고자 하는 그 배경이요, 바탕과 문서의 경계가 좀 명확할수록 잘 스캔이 되는데요. 자,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 인쇄를 하고 스캔하고자 하는 경계선을 맞추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요 안쪽에 있는 부분만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A4 전체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전체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체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배경까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동으로 눌러서 자, 문서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삐뚤어져도 이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스캔을 하셨어도 문서를 바로 잡아주죠. 그래서 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하고 자, 스캔을 하고 나시면요. 이 아래쪽에 필터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미화 없음이 지금 현재 오리지널로 찍은 화면이고요. 자, 이것을 조금씩 필터링하고 있는 그리고 회색 모드 팩스로 보내실 때 회색 모드나 흑백 모드로 바꿔서 보내실 수도 있겠고요. 자, 단순 미화 정도로 제가 필터링을 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밝기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미세 조정이라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밝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스마트폰의 스캔 앱보다 이 캠 스캐너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시기 전에요.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새 파일이라고 해서요. 이제 파일명이 됩니다. 이 파일명은 기본 문서 파일명인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셔서 자, 이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연습용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캠스캐너 그 클라우드에 제가 스캔한 문서가 자, 저장이 됩니다.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완료를 합니다. 자, 그럼 저장된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 지금 연습용이라는 파일명이 지금 스캔이 되어서 클라우드에 보관이 된 거지 갤러리에 저장된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문서를 다시 또 수정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부분을 다시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이 하단에 보시면 회전, 마크, 인식, 메모의 기능이 있고요. 네, 상단에는 자르기와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하단에 OCR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컬 인식으로 터치를 하시고요. 이제 언어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기본 값이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영역에 한글과 영어가 있으면 그 글자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양쪽 모서리에 하단에도 있죠. 이 조절점을 당겨서 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을 네,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의 이 영역에 글자를 인식 자, 조절점으로 조절하신 다음에 인식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요.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만약에 일본어인 경우에는요. 자, 언어를 여기서 다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요. 이제 이렇게 왕관 표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비즈니스 고급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참고하시고 자, 이런 OCR 기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마크라고 해서요. 자, 마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제 서명 물론 추가할 수 있고요. 손글씨라고 해서요. 직접 자, 마크 누르시고 자, 펜 같은 게 있으시면요. 직접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인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노트 설치가 끝나셨다면요. 캠 스캐너를 다시 실행하시거나 뒤로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이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마크를 터치하시고 손글씨 메모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펜을 눌러서 펜의 종류와 그리고 굵기 그리고 펜의 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직접 기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펜으로 간단하게 사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글씨 메모 이렇게 하셨고요. 지우개 사용하셔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지우실 수도 있고요. 다시 취소 버튼 누르실 수 있고요. 재실행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완료 버튼 눌러서 손글씨 메모로 이렇게 서명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하단에 메모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스캔된 문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메모 터치를 해 보시게 되면 이 스캔된 문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메모를 해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누르시겠습니다. 스캔된 문서에 이런 기능들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뒤로 버튼 한번 더 나와 보시게 되면 연습용이라는 이 스캔된 문서에 이 손글씨 메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OCR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OCR 기능 사용했던 텍스트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메모인데요. 메모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스캔된 문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가 접히고요. 스캔이 끝난 이 문서를 이제 PDF로 변환을 해서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PDF로 변환된 문서 이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은 다 고급 계정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누르시면 안 되겠고요.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PDF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스캔된 문서가 여러 장이 있을 경우에는요. 길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문서 스캔된 문서마다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제 눌러지게 되는데요. 여러 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 체크박스 확인하신 뒤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 스캔된 문서를 갤러리에 저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를 길게 누르시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세로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문서마다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문서 중에 필요한 문서만 또 부분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선택한 문서를 공유하실 때 PDF 형식 외에 이미지 형식으로도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워드는 고급 계정이고요. PDF로 공유하기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한 번 더 공유를 눌러서 다양한 앱으로 공유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바일 팩스라는 앱을 알고 계시고 또 설치가 되어 있다면요. 모바일 팩스라는 앱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팩스 보내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캠 스캐너 안에서도 모바일 팩스 기능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캔된 문서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업로드, 프린트, 팩스 이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상단에 업로드, 프린트, 팩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의 경우는 클라우드 기능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클라우드에 계정을 연결을 해 놓으시게 되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 놓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 캠 스캐너로 스캔된 문서들을 구글 드라이브 계정
계정에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나 스마트폰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보관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상단의 프린트는 구글 클라우드 프린트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자, 팩스 부분은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요. 충전하기, 즉 유료가 되기 때문에요. 모바일 팩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서 외에 책을 스캔하는 교재나 두꺼운 책을 스캔할 때도 캠 스캐너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자, 뒤로 버튼 누르셔서 캠 스캐너 처음 화면에서 자, 스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선을 스캔하고자 하는 책의 제본선에다 맞추시고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스캔이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시면서 자, 이렇게 스캔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셔터 오른쪽에 보시면 스캔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총 4장의 페이지가 스캔된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능은 총 5페이지까지밖에는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책을 스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필요 없는 페이지가 있다면 삭제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스캔을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스캔이 됐다라고 했을 때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자, 필요한 부분을만 스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편집이 되는데요. 자, 이 윗부분이 조금 불필요하다.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눌렀을 때요. 자, 이 위에 있는 조절점을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편집을 해서 책을 간단하게 스캔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 주실 때 자, 파일 이름을요. 자, 예를 들면 저축이다.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정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 저축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4개의 페이지가 스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PDF로 변환해서 자, 다른 곳으로 공유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사용하기 무료 버전에선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한번 써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고급 계정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름을 지금 저축 상품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에 세로 점 3개 누르셔서 이름 변경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캠 스캐너에서 직접 스캔하는 기능 외에도 자, 오른쪽에 세로 점 3개를 눌러 보시게 되면요. 갤러리에 있는 사진 형태의 문서나 또 여러분 내 파일에 스마트폰 내 파일에 있는 PDF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클라우드에 있는 이 문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은 간단하게 무료로 사용하는 계정 없이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스캔하실 때 주민증, 여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스캔하시고 그대로 두시지 말고요. 사용이 끝나셨으면 삭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삭제된 문서는 복구되지 않고요. 지금 무료로 계정 없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너무 개인적인 정보가 있는 문서는 클라우드에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스캔하셔서 공유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